자, 하시는 거 마무리하시고 다음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4번. 본문의 모든 택상자 일명, 입력란 컨트롤, 수효과 기본, 테두리 투명으로서 이렇게 명확하게 줍니다. 자, 그러면 본문이라고 그랬죠. 본문. 자, 그러면 본문에 있는 컨트롤을 클릭을 해서 유형을 확인하시고요. 택상자. 아마 모양새가 이렇게 생긴, 기본적인 모양새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한번 쭉, 그래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생겼네요. 택상자 컨트롤. 그러면 한꺼번에 모든 거 다 선택하겠다. 눈금자 이용합시다. 수직, 수평, 눈금자. 이렇게.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제, 그러면 이제 뭘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요거, 이제, 동일한 컨트롤에 대해서는 속성을 동시에 설정할 수 있다. 자, 속성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택 유형 여러 항목 선택 보이세요? 여기 동일한 컨트롤에 대해서는 속성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 특수효과 기본. 그러면 아까 형식이었죠? 저만 못 찾나요? 특수효과 기본. 형태가 조금 바뀔 겁니다. 그 다음 테두리, 여기 테두리라는 용어를 가진 게 몇 가지가 있죠, 여기. 그 중에 이제 테두리 스타일을 이야기합니다. 테두리 스타일 투명. 투명값 설정. 그리고 결과 확인. 보니까 모양새가 좀 바뀌었을 겁니다. 이렇게. 그림과 같이 맞춰져 가고 있는 중이죠. 화면과 같이, 그림과 같이. 자, 디자인 보기로 여시고, 5번, 6번, 패스. 맨 마지막에 할게요. 7번. 홈 바닥들 영역에 전체 총액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컨트롤을 생성하시오. 어떤 컨트롤 생성? 생성, 삽입, 만들기, 작성. 다 같은 표현이고. 그럼 어떤 컨트롤 삽입해야 되는지는 이 문장 가지고는 알 수가 없네요. 물론 뭐 좀 익숙해지면 유추할 수는 있긴 하지만 시험은 명확하니까. 첫 삼각형에 가시면 택상자 입력란 컨트롤 이름은 tx 총액합 네이블의 총액합은 총액합으로 표시되어 설정하시고 택상자 컨트롤 삽입인데 위치가 어디죠? 삽입하는 위치가 홈 바닥글이라고 했습니다. 네? 홈 바닥글 문제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디자인 탭에 컨트롤 그룹에 택상자 컨트롤 클릭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클릭해서 삽입 적당한 위치. 그러면 택상자 마법사 사용 안 할 겁니다. 일단 뭐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해보시면 압니다. 자, 취소. 그러면 레이블 컨트롤과 택상자 컨트롤이 동시에 삽입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컨트롤이 삽입되면 이름 부여한다 그랬죠. 택상자 컨트롤 선택하시고 txt 총액 합이라는 이름 기타 탭에 있습니다. 이름 변경 txt 총액 합 and 그 다음 레이블 컨트롤 선택하시고 총액 합 표시. 자, 이게 특별한 말이 없는 건 이건 단순 텍스트 캡션을 이야기합니다. 뭐 엔터 쳐서 입력을 하시던 형식의 캡션에 가서 입력을 하시던 편하실 대로. 이건 컨트롤 이름 아닙니다. 캡션입니다. 캡션. 총액 합이라고 하는 캡션.
자, 그러면 텍스트상자 컨트롤 왜 삽입했죠, 그러면? 뭐, 레이블은 어차피 단순 텍스트를 보여주니까 단순 텍스트인 총액 합을 보여주는 거고, 그럼 이 녀석은 왜 삽입했냐고요? 삽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바운드 상태 돌리고 삽입했어요. 아무 내용이 없는 언바운드 상태. 아니죠. 뭐 하려고 삽입한 거죠? 키 포인트 놓치시면 안 되는데. 문제 있잖아요. 그 동그라미 첫 배선 경우에 보면 이제 전체 총액의 합계 계산을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합계 계산이죠. 자,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또 미천이 또 있어야 됩니다. 어, 교재 85페이지에 가시면 전체 특정 필드의 전체 요약 집계값을 계산하겠다. 합계 계산 sum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조건 없이 특정 필드의 전체 계산. 평균 AVG라는 함수를 씁니다. 다만 작업의 단위는 다 필드입니다. 필드. 작업의 단위는 필드입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최대값 맥스, 최소값 민. 그러면 AVG만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근데 개수를 계산할 때는 엑셀처럼 뭐 카운트 A 뭐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카운트라는 함수를 씁니다. 카운트. 뭐 AVG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버리지가 아니라. 필드명을 쓴다는 특징. 그 다음 한 가지 더. 이제 카운트 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자, 이겁니다. 여기 밑에 요 자료 가지고 설명 좀 드릴게요. 요 자료 가지고. 자, 이꼴 카운트 번호라는 필드명 하면 번호 필드에 데이터가 몇 개 있죠? 숫자 데이터가 그냥 데이터가 3개 있죠. 그게 무슨 데이터 종류 신경 안 씁니다. 그럼 3 이렇게. 그러면 여기 또 왜 고객 메모리 자, 카운트 이름이죠. 그럼 이름은 데이터가 몇 개 있죠? 이름 필드는. 요건 값이 없는 무슨 상태? 널인 널, 공란. 엑셀에서 공란 개수 파악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널인, 공란, 널 부분은 엑셀에서는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면 2라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실제적으로 여기 데이터 레코드는 총 3개거든요. 고객 테이블의 레코드는. 그래서 별 표시를 씁니다. 별 표시. 이번에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고요? 모든 레코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모든 데이터, 새 레코드, 새 레코드, 별 표시 새 레코드. 여기 별 표시 새 레코드. 그 다음에 그거 기억났어요? 셀렉트 별 표시 from 비디오. 복습하세요, 복습.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어디 갔지? 어허, 어디 갔습니까? 아, 여기. 이거, 셀렉트 문장. 이때는 모든 필드, 모든 레코드.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의미가 조금씩 틀려진다. 근데 전체적인 의미는 뭐죠? 모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정도. 자, 그래서 보통 개수 계산하라 그러면 보통 이 방법으로 많이 나옵니다. 실제 시험은. 특정 필드 주는 것보다는. 자, 그러면 나머지는 그때 가서 할게요. 다시 65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시고. 자, 그러면 디자인 보기. 자, 책상자 컨트롤에 계산식을 만들어야 된다.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가서 수식 작업을 한다. 필드 연결이나 수식 작업을 한다. 이 꼴이 필요하고 합을 계산해야 되니까 썸이 필요하고 가로 열고 총액 필드명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자 필드 명화해야 되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죠.
아까 이 총액 필드명이 없기 때문에 총액 필드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 그래서 아까 총액 계산 어떻게 했죠? 기존 필드를 이용한 수식, 계산 필드라고 했죠. 계산 필드. 그래서 좀 시작부터 좀 어렵긴 하지만 기본급이란 필드명, 수당학계. 이게 필드라고 이게. 계산 필드라고. 아까 총액 계산을 이렇게 했거든. 그리고 결과 확인, 보기에, 폼 보기. 이렇게. 자, 그 다음. 당장 기억은 하기 힘들겠지만, 아까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더 화면 보세요. 컨트롤 삽입하시고, 문제풀이가 끝나고 나면,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야 된다. 크기와 위치 조정. 자, 일단 위치 조정. 저는 위치부터 조정을 해요. 뭐 근처에 오면 컨트롤 키나 컨트롤 방향키를 이용해서 조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사이즈도 저는 텍스트 상자 컨트롤 사이즈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총액 합이라는 컨트롤의 위치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것만 그래서 검정색 사각점을 이용해서 요거 레이블 컨트롤만 이동. 그리고 결과 확인. 좀 비슷하면 됩니다. 너무 붙었네 저는. 조금 낮춰야 되겠습니다. 자, 뭐 크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니까 자 8번 갑니다. 아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번. 모든 숫자 데이터 컨트롤은 잠깐만. 모든 숫자 데이터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결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보기에 폼 보기. 눈썰미가 있었으면 대충 아실 거고. 자, 폼 보기. 가면 여기네요. 뭐 근데 제가 뭘 하나 빠뜨렸나요? 실수령액은 왜 계산이 안 돼 있지? 우리 실수령액 왜 계산이 안 돼 있어요? 위에서 아까 빠졌군요. 잠깐. 8번 하시기 전에 죄송합니다. 아까 2번 할 때 죄송해요. 실수령액 왜 빠졌는데 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세요? 여기 거기 네 번째 이 동그라미 2번 네 번째 삼각형에 계산식 작성해야 되니까 컨트롤 원본 txt 실수의 컨트롤 선택하시고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 자, 이꼴 필요하고 총액 값 없으니까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txt 총액이라는 컨트롤을 가지고 있고 점 밸류 생략. 소득세도 소득세 필드명 없죠? txt 소득세라는 컨트롤을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txt 기타세도 txt 기타세가 가지고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자, 그다음 자 8번 갑니다. 8번 문제 읽었으니까 이제 결과만 이야기합시다. 자, 여기까지 엔터. 갈 길이 바쁜데. 엔터. 자, 8번. 자, 일단 결과 보러 갈게요. 폼 보기.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게 뭐냐면 기본급, 수당학계, 총액, 소득세, 기타세, 실수령액. 방금
삽입한 총액합, TX 총액합까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일곱 개 컨트롤. 자, 디자인 보기. 일곱 개의 컨트롤 선택하시고 기본급. 자, 이번에는 눈금자를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네요. 컨트롤 키 이용해서 선택합니다. 더문 일곱 개 컨트롤 키 이용해서. 동일한 컨텐츠에서 속성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다. 자, 통화. 나머지 내용 읽겠습니다. 통화로 설정. 자, 형식. 동일한 컨텐츠에서 속성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다. 형식. 표시 형식 이야기합니다. 통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통화. 통화 표시 형식값 확인하시고. 자, 일단 잠깐만요. 그냥 클릭만 하지 마시고 오른쪽에 그게 샘플이거든요. 통화 옆에 있는 값이 그렇게 표시된다는 거. 화폐 단위가 붙어 있고 세 자리마다 콤마가 들어가 있고 소점 자릿수가 없다. 확인하셨어요? 그것까지 꼭 확인하세요. 클릭. 그리고 결과하기. 잠깐만요. 오른쪽 맞춤. 자, 이것도 동일한 컨트롤에서는 속성을 부여했습니다. 이거 텍스트 맞춤 오른쪽이라고 이렇게 문제에 나옵니다. 실제는 정확하게 텍스트 맞춤 찾으시고 오른쪽. 그리고 결과 확인. 그러면 이렇게 9, 1, 2, 3, 4, 5, 6, 7, 8, 9번 본문의 컨트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탭 순서를 설정하시오. 탭 순서라는 거 탭 키 사용법 기억나세요 혹시? 응? 자, 화면 보실래요? 여기 아이디 입력하시고 탭 키 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반대 방향은 Shift 탭이라는 거 설명 기억나세요 이거? 그러면 이거 다 입력란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컨트롤 입장에서 예? 폼 디자이너 입장에서 봐서 컨트롤이잖아요 이것들이 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다 컨트롤 맞죠? 색상제 컨트롤이잖아요. 그럼 탭을 쳤을 때 어떻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입력 완료가 탭이나 엔터라 그랬잖아요. 탭이나 엔터를 쳤을 때 어떻게 흘러갔으면 좋겠냐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흘러갔으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탭을 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막 중구난방입니다. 보이세요? 이걸 가시던하게 이제 맞추려고 하거든요. 자, 9번 본문의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탭 순서를 설정하시오. 어떻게? TX 4번, TX 1은 TX 부서, TX 지기, TX 기본급, TX 수당학교, TX 총액, TX 소득세, TX 기타세, TX 실승액 순으로 이렇게 요수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순서대로. 네? 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보기에 디자인 보기. 그리고 제가 TX 4번 컨트롤 선택할게요. 자, 이걸 그 탭의 순서라는 걸 탭 순서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기타 탭에 가면 탭 인덱스라고 그럽니다. 그 탭 순서 값을 탭 인덱스라고 그러는데 그럼 인덱스 값만 있다고 이게 내가 순번이 되면 돌아오는 건 아니고요. 밑에 탭 정지가 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해당 컨트롤의 탭 정지, 즉 탭 키나 엔터 키를 눌렀을 때 뭔가 내 쪽에 뭡니까 커스가 놓인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순번도 있어야 되고 두 개가 진짜 쌍으로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잠깐만요. 컴퓨터의 위치 값은 몇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자, 이건 고급 소프트가 있잖아요. 엑셀처럼 딱 일 개념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0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액세서리 수식체계와 VBA 수식체계는 뭐 같다는 그런 이야기 기억나세요? 그것처럼 여기도 값이 0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가 만약에 지금 첫 번째 탭 쳐서 여기 이제 커서 여기 놓여야 될 거 아니에요. 탭 정지니까. 여기, 그럼 여기가 값이 0이 돼야 되고, 이게 1, 2,
물론 탭 정지가 얘라는 존재하에서 0, 인덱스 값이 0, 1, 2, 3, 4 이렇게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1값이 아니죠. 3값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엔터 쳐서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값이 충돌할 수도 있다고요. 지금 10개 정도 되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3을 하고 입력을 했을 때 다른 곳에 3을 딱 입력해도 그런 두 개가 충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0값이 어딘가에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여지가 있으니까 이 녀석을 일단 9999로 주고요. 이 녀석을 그대로 두고 0값을 가진 녀석을 번호 값을 하면 여기 없는 값을 줍니다. 9999 이 정도. 그리고 다시 이제 4번에 돌아와서 인덱스 값을 뭘로 세팅할 수 있으니까 이제 0이 비어 있으니까 0으로 세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순서대로 줘요. 그러면 10개라도 그게 일이 되게 번잡스럽잖아요. 이게 귀찮고. 그래서 이 탭 순서를 설정하는 게 귀찮고 불편하다 보니까 이것도 기억하세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탭 정지, 탭 인덱스 값 설정. 탭 정지는 탭 정지가 되어져 있어야만 엔터나 탭키를 눌렀을 때 해당 컨트롤에 일단 커스라고 해석할게요. 원래 포커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포커스는 나중에 필기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커스를 놓는 순서를 이야기한다. 탭 정지가 얘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전제고요.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처리하기가 귀찮고 불편하니까 기능적으로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탭 순서를 설정하는 따로 준비. 홈 도구 디자인의 디자인 탭에 도구의 탭 순서. 탭 순서. 그리고 언어 구역에 있는 본문 구역에 있는 컨트롤. 그리고 컨트롤 이름 앞에 보면 회색 영역 보이시죠? 거기 행 선택기 포인트 보일 거고 문제 있는 순서에 맞춥니다. 메뉴에 게 우선순위가 제일 빠른 겁니다. TX 4번 선택하시고 클릭 하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클릭 앤 드래그 위로 메뉴에가 이제 순서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TX 이름 컨트롤 이름 클릭해서 선택 그냥 클릭 드래그 아니고요. 클릭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 앤 드래그 TX 부서 선택기를 위해서 클릭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클릭 앤 드래그. 그다음에 TX 기본급, 지기, 죄송합니다. 지기, 선택, 클릭 앤 드래그. 그리고 기본급. 그 다음 수당학계, 총액, 소득세, 기타세, 수령액, 실수령액, 뭐 나머지 순서는 다 맞네요. 내버려 두시면 자동적으로 번호가 바뀝니다. 이제. 확인. 자, 보세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다른 컨트롤 선택하신 다음에 4번을 다시 선택할게요. 그럼 아까 3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몇으로 바뀌어져 있죠? 0으로 바뀌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결과를 활용하러 나가보시면 폼 보기 그래서 탭 치면 이제 가지런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반대 방향 Shift 탭. 디자인 보기 이제 5번 갈게요. 5번 가겠습니다. 본문의 TXT 기본급, TXT 수당학계, TXT 총액, TXT 소득세, TXT 기타세, TXT 실수액 컨트롤은 데이터를 편집해서 어떻게 설정하시오? 자, 이 말의 의미는 자, 제 화면 보세요. 결과를 보러 나가셨을 때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데이터를 수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데이터 수정은 언제 되냐면 자, 앞에 보세요. 특정 컨트롤 데이터가 수정이 되는 시점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이게 레코드 수정입니다. 연필 모양. 그러면 엔터나 탭키를 치면 이 필드의 값이 일단 바뀐 겁니다. 근데 전체가 완벽하게 바뀐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코드 값이 완벽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전체가 다. 그럼 여기서 여기 내려올 때 이제 전체가 다 바뀌는데 일단 임시적으로 바뀐 겁니다. 도중에 빠져나갈 때 ESC 하면 원상복구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컨트롤의 값이 바뀐다는 건 탭이나 엔터를 쳐야만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게끔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기본급, 수당학계, 총액, 소득세, 기타세, 컨트롤 키링에서 실승에 컨트롤 키링에서 선택하시고 동일한 컨트롤에서는 속성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다. 뭐 한다고요? 자, 데이터 수정 편집이 안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 이야기겠죠. 데이터 탭에. 잠금, 아니요를 예로 변경. 잠금. 그러니까 컨트롤이 잠겨져 있으면 데이터 편집, 수정 편집을 할 수 없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 뭐 제 화면 보시면 아니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폼 보기. 그래서 커서 놓고 딜리트 키나 뭐 백스페이스 뭐막 수정 안 되죠? 잠깐만요. 잠겨져 있으면 데이터 수정 편집이 안 된다면서요. 뭐 어디서 뭐 들은 거 없어요? 응? 오케이. 예, 그렇게 이제 엑셀 이야기가 나와야죠, 이제.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또 기억 안 나세요? 복습하세요. 그 말밖에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우리 보호라는 기능을 배웠거든요. 시트 보호. 모든 시트는 예? 모든 시트상에 있는 모든 셀은 뭐? 다 잠겨져 있다. 기억나세요? 시트 보호 기능을 이용하면 수정 편집을 할 수 없다. 그거하고 일맥상통한 이야기 아닌가요, 방금? 이것도 입력란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되잖아요. 입력란. 자, 일단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탭 정지가 되어져 있어야만 커서가 놓인다. 탭키를 눌렀을 때. 그게 앞에 했던 탭 순서 바꿀 때 했던 이야기고요. 방금은 데이터 커서는 놓이지만 데이터 수정 편집이 안 되는 거 뭐 잠금입니다. 잠금. 그러니까 커서 놓을 수 있습니다. 뭐도 탭 정지도 커서는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탭키나 엔터키를 눌렀을 때 커서가 안 놓이는 거지. 마우스 클릭 동작은 먹힌다고요. 그건. 그거 잘 구분하시고, 그 다음 이제 6번 갑니다. 이게 6번이 이제 뭐냐면, 본문의 txt. 자, 디자인 보기 넘어가시고요. 6번. txt 컨트롤 선택하시고. 포커스를 가지고, 자, 포커스는 일단 커스라고 해석하세요. 커스를 가질 수 없다. 자, 요건 데이터 탭에 사용 가능. 아니요. 즉, 이 컨트롤 아예 사용 불능 상태를 만들어버립니다. 불능 상태를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이제. 자, 폼 보기. 여기에 커서 자체가 아예 안 나옵니다. 자, 컷을 놓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이제. 사용, 사용 가능 아니오로 설정을 하면 아예 컷 자체가 놓이지 않고 컷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은 탭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마우스 클릭을 해서 이렇게 컷을 놓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왜? 사용 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그게 이제 사용 가능 아니오라는 형태적으로 개념이고, 그 다음. 방금 하셨던, 앞에 하셨던 건 뭐죠? 데이터 수정 편집을 못하게끔 만들어야죠. 그건 컷은 이렇게 놓을 수 있다니까요. 놓을 수는 있으나 데이터 수정 편집이 안 되는 그게 잠금이고, 그 다음에 탭 정지라고 하는 그 예라고 탭 순서가 설정 탭 정지라고 하는 건 탭키를 눌렀을 때 이게 커서가 안 나는 거지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 동작은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탭 정지를 아니오로 설정하라는 문제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마우스 그거 형태적으로 좀 구분을 좀 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6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1번인가요? 10번. 자, 디자인 보기로 가시고 홈 바닥글의 왼쪽 하단의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명령 단추를 생성하시오. 자, 요겁니다. 명령 단추. 단추라는 컨트롤 요걸 명령 단추라고 합니다. 들어가면 명령 단추라고 합니다.
여기. 그리고 왼쪽 하단에 폼 바닥글 왼쪽에 일단은 어떤 특정한 위치에 클릭. 자, 명령 단추 마법사는 사용을 할 겁니다. 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자, 자, 나머지 내용 읽겠습니다. 일단 생성. 요 마법사 쓸게요. 이게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명령 단추를 누르면 폼이 닫힐 설정하죠. 그럼 이 명령 단추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폼을 닫는 거랬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폼 작업이 될 것 같고요. 폼 작업 종류. 그다음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일을 폼 닫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 정도 찾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시간이 지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컨트롤 이름, 자, 두 번째 사격 컨트롤 이름은 CMD 닫기, 캡션은 닫기 수정하죠. 자, 이 캡션이네요. 자, 캡션이 텍스트 캡션을 쓸 수도 있고 그림 캡션을 쓸 수도 있습니다. 캡션 겉보기 모양. 자, 텍스트 닫기 문제에서. 자, 다음 단추의 이름이 있죠. 문제에서 단추의 이름이 CMD 닫기라고 그랬죠. CMD 닫기. 그리고 마침 자, 자 앞에 보세요. 자, 마법사 과정 처음에 뭐 했죠? 마법사 단계 첫 번째 뭐 했습니까? 어떤 이 명령 단추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지 선택하셨죠? 뭐 할 때 클릭할 때 이벤트죠. 클릭이라는 이벤트. 여기서 온 클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크로 명령이잖아요. 요거 나중에 설명할게 무시 지금은. 그 다음에 캡션 달았죠. 닫기라고 하는 거. 캡션 형식의 캡션 이게 수동으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동으로 하면. 그 다음에 이름 달았죠. 이름 작성하셨죠. 기타 탭에 있습니다. 수동으로 하면 여기서 이름 설정합니다. 네,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요? 크기와 위치 조정. 응? 크기와 위치 조정. 한데 저기 11번 문제하고 같이 할게요. 폼 바닥거리 명령 단추는 화면과 같이 왼쪽에 화면 보시고요. 아마 저 닫기란 단추가 나머지 5개의 명령 단추 왼쪽에 있는 5개의 단추들과 크기 사이즈가 같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림을 보니까 위쪽 기준으로 동일한 높이의 위치하도록 자 크기와 위치 자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컨트롤 키 중에서 6개의 컨트롤 선택하시고 저 따라오세요. 여기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서요. 자 정렬 크기 및 공간 가장 긴 길이 가장 짧은 길이 쭉 무슨 의미인지 알 겁니다. 선택한 컨트롤에 가장 긴 길이에 맞추겠다. 닫기라는 게 높이를 이야기합니다. 높이가 제일 작죠. 그러니까 가장 긴 거에 맞추겠다. 나머지 5개는 크기가 똑같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크기 공간에서 어, 넓은 너비, 즉 폭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추겠다. 닫기라는 명령 단추인데 폭이 좀 좁네요. 요거 알아두시고요. 왜냐면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수동으로 맞추면 조금 번거로우니까.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밑에 우리 교재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간격이라 해서 컨트롤 간의 간격. 어, 가로 방향 같음 한번 설정하면 볼까요? 그러면 지금 컨트롤 명령 단추 컨트롤 사이에 간격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저걸 일정하게 맞추겠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요 이제 사이즈 크기는 맞춰서 위치 조정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거 위치 조정 어떻게 하냐면 맞춤에 갑니다. 맞춤. 맞춤에 가서 왼쪽 한번 클릭하시면 이게 다른 프로그램들처럼 저 6개, 5개, 6개가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게 아니고요. 밀어서 맞춥니다. 밀어서.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밀어서 맞추는 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또 어느 쪽 오른 위쪽에 또 맞춰야 되겠죠. 순서 상관은 위쪽 맞추고 왼쪽 맞추든 뭐 왼쪽 맞추고 위쪽을 맞추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림과 똑같이 맞춰지죠. 주어진 그림과 맞춰야 된다. 저장. 자,
이 창에 대해서 작업이 끝났네요. 저장, 닫기. 이게 좀 수월하겠죠? 자, 저희들 교재 76페이지로 갈 겁니다.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섹션 2, 출제 유형 2. 출제 유형, 자, 문제 읽겠습니다. 출제 유형 2 파일을 열어 지역 매출 폼을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하시오. 지역 매출 폼 찾았어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고 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시험에 나옵니다. 디자인. 이게 종합 문제입니다. 이제 화면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 기본 보기 아까 폼에 있던 기능이었죠. 폼의 형식 기본 보기. 레코드 하나가 폼 하나를 의미하고 폼이 여러 개 보인다. 이거 연속 폼이라고 그랬습니다. 연속 폼. 폼 선택, 형식, 기본 보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려면 여러분들이 복습이 좀 필요합니다. 이 수업은 그냥 내용 전달이지 여러분들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자, 두 번째. 본문의 TXT 판매 수량. TXT 판매 수량. 여기네요. 컨트롤 이름 확인하세요. TXT 매출액, TXT 순 매출액. 각각 판매 수량, 매출액, 순 매출액 필드에 바운드 시켜라. TXT 판매 수량 선택하시고 컨트롤에 대해서 데이터 연결이다. 컨트롤 원본 속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목록 단추 눌러서 판매 수량이라는 필드명 바운드. 필드명 하나 이렇게. 그 다음 TX 매출액 컨트롤 선택하시고 매출액 필드명 바운드. TX 순 매출액 컨트롤 선택하시고 순 매출액 필드명 바운드. 언바운드에서 바운드로 바뀌었다. 자, 3번. 폼 바닥거래, 폼 바닥거래. txt 매출액 합계 찾으세요. 여기네요. 여기. txt 순 매출액 합계. 여기네요. 3번입니다. 3번이네요. 죄송합니다. 폼 바닥거래 txt 판매 수량. 죄송합니다. 여기네요. 여기. 컨트롤 이름 꼭 확인하세요. 판매 수량 컨트롤은 매출 개수 가로 열고 레코드 개수가 표시되어 설정하죠. 개수 개념이죠. 자, 컨트롤 원본에 식 적는 겁니다. 함수식. 함수도 수식이니까 있고 개수 카운트 조건이 없죠. 카운트 가로 열고 필드명. 필드명 있어요, 없어요? 문제에. 없죠. 뭐라고? 레코드 개수라고 나와 있죠. 아까 그래서 어떻게 쓴다고요? 에스트리크. 모든 레코드. 모든 레코드. 응? 엔트. 4번 폼 바닥거래 txt 매출액 합계. 여기네요. 컨트롤 이름 확인하세요. TXT 폼 바닥거래라고 문제 나와 있습니다. 순 매출액 합계. 근데 각각 매출액, 순 매출액 필드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고 통화 형식으로 표시할 것. 자, TXT 매출액 합계 컨트롤 선택하시고 합계 계산한 식을 작성하셔야겠군요. 컨트롤 원본의 식 작성 이꼴 우리가 암산할 수 없으니까 함수의 도움을 받는다. 합계 구한 함수 sum 조건 없이 sum 가로 열고 필드명 있어요. 각각 매출액, 순매출액 필드의 합계. 그러면 순매출액 필드. 자, 여기 매출액 필드가 바운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제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고 마무리하세요. 여기 매출액 필드 바운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순매출액 필드 바운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정확하게 필드명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괄호. 엔터. 자, txt 순매출액 합계 선택하시고 합계 구하는 식 작성하라. 컨트롤 데이터 컨트롤 원본에 식 작성 이꼴 합계 구해야 된다. 조건 없이 sum 가로 열고 특정 필드명이 문제 있었네요. 순매출액 필드명의 대괄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상관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자는 겁니다. 없는 경우도 있고,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고, 상관이 있는 경우도 필드명의 대괄호가. 자, 엔터. 그리고 끝이 아니죠. 가로 안에 뭐였죠? 통화 형식이랬죠. 통화라는 건 표시 형식을 의미하고 XSS는 형식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통화에 관련된 값입니다. 통화. 아, 표시 형식 값 중에 하나가 통화입니다. 통화. 그러면 여기서는 형식 속성. 그러면 두 개의 컨트롤 선택하셔야겠네요. 컨트롤 키 중에서 두 개의 컨트롤 선택하시고 형식 해벨의 형식 속성 중에 통화. 별거 아닌데 되게 자주 나옵니다. 결과 보시면 뭐 이렇게 합해 단위 통화 이렇게 나옵니다. 5번 본문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탭 순서를 설정하시오. 자, 저는 디자인 보기로 넘어갈 거고요. 본문 컨트롤 탭 순서 설정하는 건 따로 기능이 따로 있다. 디자인 탭에 죄송합니다. 도구 그룹의 탭 순서 그 다음 어디에 있는 본문 구역 영역에 있는 컨트롤에 대해서 TX 지역 코드가 맨 앞에 와야 되네요. TX 지역 코드 컨트롤 선택 클릭해서 선택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클릭 앤 드래그 그 다음 남은 지역명, 상품명, TXT 판매 수량, TXT 매출액, TXT 순매출액, TXT 수익 하나만 옮기면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자, 6번. 본문의 TXT 수익률, TXT 수익률. 컨트롤에 판매 수량 필드 값이 20 이상일 경우에 0%그 외에는 5% 표시하도록 설정하시오. 백분율 형식으로 속점 첫째 자리 표시할 것. IIF 함수. 자, 조건이 있고 조건을 만족하면 뭐가 그 엑셀의 if. XS에 오면 무슨 함수? IF 이거 IF 설명드렸죠? 에? 커리 그래서 커리 공부 안 하신 눈빛인데 크로스의 커리 응? 크로스의 커리 할 때 IIF 그때 설명드렸습니다. 그때 엑셀의 if 함수가 똑같다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딱 여러분 더 잘 아실 거니까 빨리 이런 모르는 게 너무 많으면 힘든 겁니다. 힘듭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요건 뭐 아실 거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 교재 85페이지였나요? 86페이지였나요? 85페이지였네요. 85페이지. 아래쪽 부분에. 그 IIF 함수가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추즈 함수 보이시죠? 그래서 추즈는 1년 번호에 해당된다 했으니까, 자, 화면에 보시면, 제 화면 잠깐 보시면, 선택이라는 필드는 대괄호 들어가서 필드명이 되겠죠. 이 필드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죠? 이 필드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왜 이거 이 녀석은 그럼 각하시는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선택이라는 필드가 가질 수 있는 값의 종류는 여러분들 큰일 났군요. 추jam수의 의미가 뭐죠?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발생한 대응되는 값이라 했으니까 하나, 둘, 세 개 있으면 이 녀석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뭡니까? 1, 2, 3, 세 가지밖에 더 있어요. 에? 1, 2, 3, 세 가지. 여러분들 함수식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분명히. 근본을 모르면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니까요. 이 녀석이 가질 수 있는 값의 종류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모른다가 아닙니다. 이건.
이 정도는 충분히 해내셔야죠. 이제 얼마 어려운 그 함수 공부 다 하셨는데 계속 모르는 게 계속 나오죠. 이제 저는 모릅니다. 이제 자격증 정말 따고 싶으시면 시킨 대로 하세요. 응? 한 번만에 합격하고 싶으시면 그 어려운 커말 1급을 한 번만에 합격했다고요. 남들이 와 따신 분들 입장에서는 와 그럴 겁니다. 아마다. 자, 그러면 IF라는 함수 작성하셔야겠네요. 그러면 컨트롤 원본에 컷을 놓으시고, 자, 문제의 필드명이 있었나요? 판매 수량이라는 필드명이 보이고요. 필드의 값이 20 이상이면 조건이죠.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무슨 함수가 뭐가 떠오릅니까? IIF 함수가 떠오르네요. 그러면 가로 열고 함수는 식이죠. 그럼 앞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이 꼴이 붙어야 되겠죠. 논리를 접근하세요. 형식도 다. 그 다음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무슨 값? 10% 이렇게 적으면 되죠. 응? 안 됩니다. 필수값은 항상 그럼 20% 5% 0.05 이렇게 바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식 적으시고 잠깐 대기. 자, 저 혼자만 나갈 겁니다. 자, 폼 보기 제 화면 보세요. 그럼 여기가 요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유리인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표시 형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지금 그 원화 표시가 나와 있던 건 통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니까 통하네요. 통화. 그럼 지금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문제에서 100분, 자, 76페이지에 6번 문제에 가로에 보면 100분율이라고 해요. 100분율. 됐습니까? 잠깐만요. 100분율 값만 선택하지 마시고 오른쪽에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죠? 둘째 자리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에? 그러면 나가서 보시면 이게 몇째 자리까지 나와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둘째 자리까지 나와요. 근데 소수점 첫째 자리에 나타나라는 게 문제였죠. 문제 내용 파악하셨어요? 자, 그러면 디자인 보기 가셔서 소수점 차이수 어디 조정하냐고요? 그 아래에서 조정합니다. 아래. 자동이라는 건 기본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목록 단추 눌러서 1 소수점 자릿수 1 설정. 이제 결과 확인하러 갈게요. 폼 보기 하면 이렇게. 저장. 잠깐 쉬었다가 45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